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CEO 공감 토크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아나운서 문솔입니다. 이렇게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는 날 근로복지공단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저도 일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임직원 여러분들 모두 모시고 정말 더 편안한 상황에서 얘기를 많이 나눠야 마땅합니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오늘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에 모시고 있고요. 그러나 사내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과 관계 기관의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다양한 얘기를 나눌 예정이니까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댓글 남겨주시면서 함께 소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벌써 이승민 님께서 너무나도 멋진 시무식 그리고 토크 콘서트 준비한 운영지원부 선남선녀 직원들 짱입니다. 선남선녀인지는 일단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또 중간중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CEO 공감 토크 콘서트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 근로복지공단의 강순희 이사장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 그 임직원 여러분들 현장에도 계시고 사내에서 쭉 보고 계시는데요. 새해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신년사를 이미 했습니다. 예, 했는데 우리 문화원선생님 이렇게 모시고 또 이 공감 콘서트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우리 임직원 여러분. 하지만 내색 안 하시고요,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버팀목이라는 게 저희 근로복지공단의 모토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 코로나19 이제 2년째 지속, 작년까지 되면서 현재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일하는 분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분들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명의식, 이런 열정을 가지고 그 어려움에서도 잘 대처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해내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2022년도 검은 호랑이의 해 이민년, 이게 뭐 용맹스럽고 강인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굉장히 지혜롭다고 그럽니다. 올해도 상당 기간 이 어려움이 지속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좀 지혜롭게 하지만 또 강인하게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는데 힘을 좀 모아주시고 그런 열정과 소명의식 조금 더 발휘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임직원 먼저 챙겨주시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호랑이의 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사장님은 돼지띠시죠? 아닙니다. 아니요? 저기 잘못. 이 포털 사이트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군요. 사실은 개띠입니다. 58년 개띠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누구에게나 친근한 분. 네. 그런가요? 예. 예, 이 호랑이 해 어쨌든 이 근로복지공단의 임직원 여러분들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19로 지금까지 좀 힘겨운 상황이니까요.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얘기를 해서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이사장님께서도 취임하는 그게 2020년 2월이었으니까 예. 가장 힘겨운 때 여기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취임식을 오히려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바로 일선에서 일을 시작하다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사실 취임식을 좀 멋지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사장님과 좀 다르게 또 띄워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취임 2월 24일 2020년 2월 24일은 그 직전날 코로나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날, 취임식 날 당일날 새벽까지도 우리 진행팀과 계속 고민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결국은 취임식을 취소하고요. 영상으로 전국 이제 간부들과 연결을 한 학대 간부회의 및 이제 저희 경영 방침 공유하는 이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했습니다. 예.
오시자마자 어쨌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정리하시고 일을 시작하신 건데 그렇게 보면 이사장님께서는 일복이 많은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제가 이 현업에 이제 뛰어들 때부터도 다 그런 시기 때 좀 그 일을 많이 하는 자리에 갔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그 IMF 회원이기 때 제가 그 국제연구기관의 한국노동연구원의 동향 분석실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혀 백지 상태에서 우리나라 실업 대책을 네. 만들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 외국의 정책들을 막 뭐 복사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것, 뭐 거의 밤새우다시피 하면서 주말 없이 작업하고, 뭐 그때 이제 그 고위직 분들한테 늘상 보고하고, 뭐 실업률 전망하고 하는 걸로 뭐 이제 처음으로 제가 굉장히 좀 건강한 편이었는데 몸이 좀 안 좋을 상태에 이르기까지. 근데 그렇게 해서 좀 되는 줄 알았더니 뭐 이제 그 이후에 외환위기 이후에 쭉 가는 게 우리 일자리 대책 이런 게 다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에 있으면서 그런 정책에서 계속 현업의 그 정책 과정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과정에 이제 글로벌 국제 금융위기라든가 등등등, 그리고 정부 사업에도 또 뭐 한국고용정보원, 또 청와대 노동비서관 뭐 이런 역할들이 다 그 어려운 시기에 제가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일복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요. 여기 오면서도 지금 이제 보다시피 취임식도 제대로 못 하고 이렇게 아주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뭐 그 이사장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생 주기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이사장님 그래도 행복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예. 네. 행복합니다. 예. 다행입니다. 예. 이렇게 큰 역할들을 해주고 계시고 이 근로복지공단에도 사실 어려운 때에 취임을 하셨는데요. 노동이나 경제, 근로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전문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실제로 학연관에서 다 그 경험들을 쌓아서 오셨잖아요. 근로복지공단에 딱 들어왔을 때 그 첫인상은 다른 곳과 좀 많이 달랐던가요? 좀 궁금합니다. 이제 우선 조금 우려했던 거죠. 직접 제가 이렇게 큰 공단에 이제 그 CEO로서 이런 경험은 없고요. 이제 뭐 고용정보원 이런 데는 다분히 연구기관적인 성격이었고요. 밖에서 얘기는 굉장히 그 관료적이고 위계적이고 경직적인 공공기관이다. 그리고 이제 몇 개 간접적으로 일을 하는 기관들도 다분히 그랬습니다. 근데 막상 와 보니까 우리 근로복지공단은 굉장히 거대 조직이면서도 그런 부분에서 일정하게 가능성 이게 좀 덜하다. 그리고 이걸 좀 그 유연하게 또 제가 생각하는 이런 방향에서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는 부분, 이게 빨리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뭐 역량 이런 거 분위기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다행이었고요. 이제 그보다 조금 더 제가 더 사실은 좀 안타까워했던 거는 우리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이 국민들의 인지도가 뭐 산재보상 이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큰 공공기관 이런 정도로만 인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뭐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사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산재보상이 물론 산재보험제도의 운영이라고 하는 게 제일 핵심 출발에 이건 있긴 합니다만은 그건 이제 뭐 한 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고용보험제도의 큰 흐름, 가입 적용, 부과 뭐 징수하는 영역들, 그 위에 근로복지 관련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각종 복지 제도로 된다는 게 거의 대부분 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좀 억울하다. 이렇게 많은 일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와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좀 바로 잡아보자. 억울함을 좀 풀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 그 보험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들로 예술인에 대한 거라든가 이렇게 펼치면서 그래도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인지도가 조금씩 나아지긴 했거든요. 실제로 CI도 오셔서 바꾸신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데서 우리 공단의 어떤 미션 그리고 비전 이런 걸 종합해 보건데 사실 그 우리 공단의 이름을 보면 근로복지공단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말에 그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대로 그 우리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담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노동복지 허브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네네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는 우리로부터 우리에게 오고 우리로부터 나간다는 그런 허브라는 개념을 가져왔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공단 영문명이 컴웰입니다. 이 영문 이제 컴펜세이션 앤 웰페어 서비스라고 하는 게 약어인데요. 네. 이 컴웰의 COMWL 이걸 보니까 살짝 바꾸면 웰컴이 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우리 요 CI 이걸 활용을 하자. 네. 그래서 이제 취임사에 들어 있습니다만은 일하는 모든 사람 또는 모든 국민으로부터 환영받는 근로복지공단 이게 돼야 된다. 네. 예, 이렇게 노동복지 허브, 컴멜 웰컴 요 두 개를 우리 CI로 해서 이제 좀 우리의 사업에 대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또 홍보하는 그리고 우리 사업의 역량을 좀 실력을 발휘하는 이런 작업을 시작했던 거죠. 사실 공공기관으로서는 국민에게 환영받는 기관. 이것처럼 뜻깊고 또 보람되는 CI가 있지 않을까,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또 영어 아나운서라서 컴웰 해서 커밍월 이런 느낌으로 그럴 수 오시는 있네요. 분들이 예, 모두 예. 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제 작은 의견을. 예, 고맙습니다. 이거 참고하겠습니다. 예. 네네. 예. 컴웰 웰컴. 그래서 CI까지 함께 바꿔주시면서 좀 더 국민에게 따뜻한 공단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또 이사장님께서 노력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곳도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이사장님. 예. 네. 예. 그러다 보면 물론 이제 다른 노동자 혹은 고용주를 위해서 다양한 근로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역시 일하는 사람이라 이곳의 직장 문화도 근로복지공단의 임직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보시기에는 이 공단의 조직 문화는 어떤 것 같으세요? 예,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우려 반, 근데 보니까 또 기대, 이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혁신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 문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이런 제가 아이디어를 내면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한 3개월 전후에 우리 TF를 조직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TF 이렇게 와서 하면 막 길게 늘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장대한 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제가 취임사에서 밝힌 몇 가지 이런 부분들을 혁신할 수 있는 기획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거를 발굴해내고 그걸 좀 이거 실제 내용은 저보다는 우리 기존의 직원분들이 더 많이 알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모아내는 그런 TF를 구성을 하면서 이 조직문화 혁신도 그 중에 핵심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조직문화 혁신 노력을 몇 가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조직 문화를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좀 바꿔나가기 위한 노력도 따로 하신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변화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임직원들을 위한 조직 문화를 바꿔 가셨다 이런 얘기를 함께 해주셨는데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공감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근로복지공단이 걸어왔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다양한 얘기들을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장님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공단이 나아갈 방향 그리고 지금 현재 이야기들. 제가 약간 긴장감을 조성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워낙 편안하게 말씀을 하셔서 준비가 되신 거죠? 이제 시작할까 합니다. 좀 저 제가 오히려 긴장되는데요. 이제 그리고 깜짝 질문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국민들로부터 환영받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사장님께서 이제 어떤 공단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들이 있는지부터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이제 통상의 어떤 사업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사업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환경이 어떤가라는 걸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볼 필요 없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임할 때 이미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딱 주어졌던 거고요. 그리고 이미 이른바 도도한 어떤 메가 트렌드가
4차 산업혁명, 또 뭐 디지털 전환, 디지털 혁신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공공기관의 아까 조직문화 유연한 조직을 지향하는 조직문화 혁신과 같이 이제 이거를 끌고 나가야 된다라는 건데요. 우선은 그런 이제 환경에 따라서 실제 우리의 사업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저는 크게 한 두 가지가 있을 거다라고 봤던 겁니다. 우선 코로나19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그 우리 사회 전반에 굉장히 이제 그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일하는 일터에 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고, 특히 여기에서 좀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지게 하는 이른바 뭐 양극화 심화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노동복지허브로서 우리 공단이 그런 분들을 빨리 찾아내고 또 놓치지 않고, 그리고 이 위기에서 좀 우리가 희망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미션이 하나가 주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메가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이 통상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뒤처지거나 그냥 위에서 주어지면 따라가기 십상인데, 이걸 우리가 좀 선도하자. 그게 이제 그 디지털 전환 요구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포함해서 우리 무엇보다 사업 방식, 그리고 진짜 국민을 위하고 우리 내부의 우리 내부 고객들, 우리 임직원들을 위해서도 이런 이 업무를 좀 과학화하는 이런 방향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두 가지 환경에서 그 어려워지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디지털화에 따른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내야 된다. 근데 이 디지털 방향에서 우리 일과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달라지는 거는 그 일하는 방식이나 일하는 그 대상, 일하는 사람들, 이게 전통적인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양태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예전에는 뭐 노동자와 사용주 이렇게 양분되고, 그게 맞춰서 우리나라에 여러 법제들이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중간 영역 또는 기존 분들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이 나오고, 일하는 방식에서도 그 굉장히 이제 유연한 일하는 방식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또 도움을 드려야 되느냐 하는 거는 어떤 전적으로 상당한 부분이 저희들 몫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그 긴장하고 또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 요게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데서 초기에 좀 방향을 설정하는 그 기본이 됐다고 봅니다. 네, 이사장님 취임 후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노동복지 허브 로 근로복지공단이 국민 여러분들께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하셨고, 두 번째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 변화하는 사회에서 우리 노동 환경에 좀 발맞춰 나갈 수 있는 정책들을 좀 생각하자. 예, 예.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복지 허브라는 얘기는 정말 취임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해 오셨었거든요, 이사장님께서. 예, 그래서 예. 저도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를 보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이 노동복지 허브 이 중심이 돼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 노동복지 허브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를 좀 직접 전해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이제 종합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일하는 사람들의 복지의 허브다. 이런 의미죠. 이게 이제 이 개념이 왜 중요하고도 또 필요했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간 우리 근로복지공단을 산재 보상으로만 인지하지 않고 나머지 사업을까지도 좀 이해하는 분들조차도 굉장히 근로복지공단이 많은 일들을 한다. 근데 그거를 참 잡다하게 일을 하네. 예.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걸 보는 부분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평가 인증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이거를 좀 체계를 그려보면 아주 명확한데, 그 명확하게 하는 체계에 그걸 한마디로 담은 개념이 노동복지 협의라고 본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노동복지에 이제 일하는 그룹은 크게 보면 노동자가 있고 또 하나는 사업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그 생애 동안에 노동자가 취업에서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생애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주는 마찬가지 창업에서 뭐 이제 뭐 사업을 접을 때까지 이런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 속에서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노동자 예를 들면 일하는 이 동안 이걸 우리 보통 노동생애라고 그러죠. 이 노동생애 동안에 하나는 사회적 위험이 있거든요. 내가 개인의 위험이 아니고 어떤 해서 대표적인 게 일하다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돌아가시거나 산재가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급감하는 이제 고용보험으로 커버해야 되는 이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못 받는 이른바 임금체불 이게 있고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고 그래 노동시장에서 퇴장을 해야 하는 이런데도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굉장히 미미한 이제 이런 이 노후소득 보장이 있습니다. 이 네 개의 핵심적인 사회적 위험이 있는데 이 네 개의 사업을 저희들이 다 하거든요. 산재보험, 고용보험, 임금체불 보장사업, 그다음 퇴직연금 사업. 이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또 일하는 동안, 일하는 생애 동안에 그 생애 단계별로 조금 지원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취업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하고 내가 또 뭐 여가를 누리고 또 뭐 직업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럴 때 생계비가 또 보조 필요하고 아니면 내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하고 일하는 과정에 지금 말씀드린 서비스를 다 저희들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의 그 하나의 체계도에서 쭉 나오는 거예요. 사업주 영역에서 똑같습니다. 창업에서부터 그 각각의 이런 때 어려울 때 저희들이 지원해드리거나 융자해드리거나 보증을 서드리거나 하는 사업들, 또 뭐 이제 그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두루두리 사업, 이런 부분들 뭐 등등등 굉장히 이제 그런 위험과 삶의 질 제고라고 하는 일하는 생애, 노동생애나 사업생애의 모든 생애에 있어서 그런 복지는 우리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우리를 중심으로 간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기적이고 니네가 다 할 수 있냐는데 결코 그게 아니고요. 허브라는 개념이 일종의 플로우 개념이라고 그럴까요? 중심은 잡되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중심을 이루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서비스의 각 기관들, 부처들이 다른 부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네트워킹, 협업을 통하는 것을 또 굉장히 줘야죠. 어디까지나 서비스를 받는 고객, 국민 또는 뭐 좁게 보면 뭐 산재 근로자 또는 뭐 실직자 각각의 그런 사업 대상들의 고객 입장에서 편하게 그리고 제대로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 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린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노동복지의 허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업주나 혹은 일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그 일생에 걸쳐서 일하는 동안만큼은 어떤 거대한 플랫폼이 예. 있어서 그곳에만 들어가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있다면 정말 정말 편리하거든요.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건강보험 공단 여기저기 계속 연락을 하면서 내가 필요한 일할 때 필요한 것들을 다 각 부처마다 내가 찾아다니다 보면 힘드니까 그런 플랫폼이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이 중심이 돼서 각 기관과 바로바로 우리 민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지금 뭐 완벽하게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네. 실제 그 허브로서 저희들이 그간 이루는 업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 노동복지 허브 성공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추진이 되어 나가야 할 텐데 공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일들이 좀 있을까요, 이사장님? 예, 지금 크게 한 세 가지 측면입니다. 이 노동복지 이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큰 방향이라고 그럴까요? 이거는 일단 그 대상이죠. 대상에서 일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복지 서비스에서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분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제도권 속으로 불러들이고 설령 제도권에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장벽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이른바 사각지대, 이런 분들, 이 어떤 포용성이라고 그럴까요? 대상을 이제 이렇게 이게 하나가 필요하고요. 또 대상 이제는 그 생애 단계에 이 나아감에 있어서도 혹시
그런 과정에서 진짜 이런 위험이 있거나 또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건 크게 어떤 사회적 위험, 여러 가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입니다만은 그런 것 내에서 세부적으로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쭉 보는 이게 이제 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 고객 중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민과 그 각각의 우리 노동복지 서비스의 고객들, 이분들에게 그분들께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거냐 하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를 더 붙이자면 그 고객 중에는 우리 내부 고객도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임직원들이 그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그 전문성을 알차게 국민들을 위해서 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라든가 일하는 방식이라 등등 이런 걸 어떻게 또 혁신할 거냐 이런 부분이죠. 이런 세 가지 측면이 큰 그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이제 그 대외적인 정책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 국민들도 많이 읽어보실 수 있고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근로복지공단에 있는 임직원 여러분들을 위한 근로복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근무 제도를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예, 그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우리 한 350여 개의 그 공공기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선도적으로 저희가 그 일하는 방식 또 이런 노동 서비스, 사업 전달 방식 이런 부분을 혁신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재택근무가 통상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네네. 격리 때문에 근데 저희는 이미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TF 구성이 됐고 해서 그 재택근무 방식을 이미 도입을 계획을 하고 실시를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덕을 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재택근무가 격리를 위한 게 아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일과 이제 생활의 균형 그리고 일의 더 효율화, 효과성 제고 이런 걸 탁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봤던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출퇴근 시차제는 이미 제가 오기 전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낭비할 수 있고 또 이제 진을 빼버리는 뭐 이런 것들을 이미 많이 개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제도화했고요. 여기에 이제 그 스마트워크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출장이라든가 현장에 서비스를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그럴 때도 그런 데서 끊김없이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휴대폰, 모바일 베이스로 이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좀 선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게 또 그러니까 공간, 시간 뭐 이런 게 제약을 굉장히 털어내면서 동시에 이제 일과 일단 삶의 균형을 같이 꾀하고 그래서 만족도를 제고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제 고객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신속하고 그 서비스를 놓침없이 정확하게 이렇게 네. 받을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좀 혁신적으로 선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서 조금 더 빠르게 편리하게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하시고 탄력 근무제도 지금 예. 시행 중에 있으신 거죠? 예. 예. 아나운서 뽑을 일은 없으신가요? 유감스럽게도 네. 저희는 사내 홍보 모델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나운서 쪽, 그러니까 성우 네. 쪽에 네 분이 이미 있고요. 네네네. 또 모델도 네. 또 네 분이 이미 네. 뽑혔습니다. 아주 신나게 이분들이 여러 예. 가지 우리 내부 행사라든가 이런 걸 대신하고 있어갖고 네. 시장이 조금 축소될 것 같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프리랜서에도 지금 보험 환경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정말 제가 와보니까 좀 편안한 느낌으로 사실 휴식 공간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역시 근로복지공단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잠깐 하기는 했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그 임직원 여러분들을 위한 복지에도 신경을 쓰고 계시고 그리고 대외적인 정책에도 신경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성과들을 이뤄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취임 후에 어떤 성과들이 좀 기억에 남으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성과 낸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게 이제 특히 이제 2021년도 연말 되니까 각종 수상 인증
이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되게 연말에 그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잘해갖고 뭐 정부 부처 뭐 다 이제 국가 기관으로부터 네. 뭐 각종 이게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오늘 현재까지도 제가 모르던 우리 수상 네. 뭐 이런 게 막 또 소식이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만큼 우리 성과가 많았다는 얘기인데 뭐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일단 전 국민 고용보험 또 산재보험 이 대상을 확대하는 것 네. 이게 아주 역사적인 일을 해내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이제 막 시작을 한 거죠 작년부터. 이제 안착 제도의 안착이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그 새로운 제도 이상으로 힘든 게 그간에 이제 이렇게 빠졌던 분들이 전형적인 노동 형태이라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뭐 예술인을 포함해서 예술인들. 예. 예, 뭐 자영업자, 프리랜서, 뭐 1월부터는 이제 우리 퀵서비스하고 대리 운전 기사까지도 이제 포함을 해서 고용보험제도 적용을 시작하는데 네. 이분들의 일하는 방식을 파악해야 되고 소득을 파악해야 되고 또 그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잃거나 할 때 그게 진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네. 이른바 근로내역 확인이라는 이런 것들인데 이게 임금 근로자는 쉬운데 일자리가 다 고정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제도, 더 어려운 제도들을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열심히 잘했습니다. 저희. 네. 그래서 이게 우선은 자신 있게 좀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 외에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핵심 역할인 산재보상과 관련해서 보상제도의 아까 말한 과학화를 굉장히 많이 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산재를 당한 분들이 어려움이 이제 그 처리 기간이 좀 길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는 공정성, 신속성만큼이나 공정하게 또 해주는 게 공공기관 공직자로서의 어떤 책무고 국민에 대한 이 의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엄중하게 하는 과정이 또 길어지는 거하고 이제 상충이 됩니다. 그거를 과학화를 통해서 불필요한 과정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프로세스 마이닝 뭐 또 인공지능 기반의 분석을 통한 이제 재활 이 가입 비대면 뭐 네. 등등의 이런 걸 통해서 그 신속성 제고 노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굉장히 신속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일하다가 다친 분들 이제 재활이 필요한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도 작년에 그런 유사한 방식으로 계속 이제 과학적 맞춤형 재활 시스템을 혁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선진국 수준인 70% 재활 복귀율, 직업 복귀율이 이렇게 이제 그런 70%를 넘었고요. 예. 그 최고 우리도 선진국입니다만은 다른 선진국 최고의 이 수준에 있는 국가에 버금할 수준에 거의 이렇게 이르렀고요. 그 외에 이제 복지제도, 노동복지제도에서도 뭐 언급할 게 너무 많은데 네. 예,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우선 한 세 가지 정도만 가지고도 우리 뭐 일단 대표적으로 좀 자랑할 거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 이제 변화하는 거 이제 잠시 후에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그 의료 분야하고 이제 같이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정책들을 만들어내셨던 것이 저는 굉장히 예. 사실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몰랐어요. 사실 그러시겠죠. 근로복지공단에서 예. 공공의료기관 대구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었는데 이 재활센터가 실제로 정말 오랫동안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었었고 그 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연계를 해서 산재로 어려워하시는 분들께도 정말 많은 도움을 드렸었죠. 예. 예, 아주 솔직한 말씀해 주신 건데 많은 분들이 좀 모르고 계세요. 네네. 근로복지공단에 병원도 있어? 뭐 이런 이렇게 맞아요. 저희 가족차도 제가 와서 얘기를 했더니 그런 거예요. 네. 지나가면서 많이들 보시긴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체득이 안 됐다고 그럴까요? 저희들이 이제 전국에 10개의 병원과 3개의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출발은 산재 전문 병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네. 2020년에 코로나19가 오면서 우리 많은 병원들이 공공병원이잖아요. 공공병원인데 유감스럽게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가 좀 취약합니다. 네. 그래서 이미 공공병원으로서 기본 인프라를 갖고 있고 의료진이 있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여기에 그 지역에서 그 역할을 일정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대구병원하고 창원병원은 초기에 대구가 굉장히 이 힘들었죠. 창고라고 그러니까 예. 힘들 때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대구와 창원병원 네. 해서 저희들이 이 산재 전문 병원 이제 재활 특화된 병원이고 물론 일부는 일미 그 지역의 일반 환자들 네. 건강보험 환자들도 있죠.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네. 현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전담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죠.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차단 장치, 격리 장치 이런 것들은 전혀 다른 시스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해냈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해냈고요. 그래서 뭐 대구병원 같은 경우는 2020년 말에 세계병원협회로부터 코로나19 세계적인 우수 사례로 네. 그런 그 인정을 받고 이제 수상도 했고 그런데 그런 역할 당연히 선별진료소는 100%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올해 와서는 작년이죠. 작년 하반기에 와서는 공공병원들 해서 지금 저희들 그 몇 개 소규모 이런 빼고는 지금 8개 병원은 다 전담 병원으로 지금 다 이제 또 전담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요거는 그 지역에서 이런 공공 의료의 수요가 있을 때 이거 이렇게 동원될 수 있고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에서 나온 거라고 봅니다. 네. 물론 기본은 이제 우리는 그 산재 보험자 병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 기본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뭐 공공병원으로서 일부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굉장히 취약한 지역에 저희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10개의 병원이. 그래서 그런 병원이 그런 지역 공공병원으로서 역할과 또 산재 보험자 병원으로서 핵심적인 그건 본래 잘했던 영역이고요. 네. 그래서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우리 산재 보험 쪽에서의 이런 재활 사업하고 이게 연계가 돼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우리 의료 인프라가 밑에 깔아주고 있고 위에서 이 보험이라고 하는 사회보험이 산재보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해주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또 같이 가는 이런 삼각축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뭐 우리 의료 사업과 이런 보험 사업, 복지 사업의 연계 이런 게 또 우리 지금 굉장히 그 우리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다 그런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사회보장 선도기관 이거를 우리는 우리 같은 시스템이 없다 어느 나라도. 네. 그래서 그걸 좀 자랑스럽게 말하고 열심히들 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좀 많이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한 게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의료 지원까지 함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재활센터까지 정말 훌륭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그 인상 깊었었거든요. 많이 좀 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일하시면 이사장님의 그 노동복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저는 일복이 있다고는 그러지만 네. 굉장히 행복합니다. 네. 예, 예, 예. 일을 통한 복지는 제가 제 스스로 일을 통해서 복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얼굴은 좋아 보이시는 것 같으니까 알아서 잘 편안하게 챙길 건 챙기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취임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 그 2년간의 근로복지공단의 발자취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희망을 갖고 나가야 될지 또 임직원 여러분들의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본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